에코플러스 가족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렇게 화면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자원봉사 이음에서 일하는 전현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자원봉사 기본교육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 실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을 좀 공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는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 코로나 상황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모두들 굉장히 당황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에는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집을 방문해서 이렇게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이렇게. 또 그리고 작년 3월, 4월 상반기 때 이 마스크 때문에 우리 전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사기가 너무 어려웠었죠. 그랬을 때 이 자원봉사에서는 나도 마스크가 필요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마스크를 양보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자원봉사 센터에 모여서 면으로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밖에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렇게 집에 자가격리를 하거나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과일과 봄나물도 갖다 주고 그리고 심심하시니까 꽃도 좀 키워보세요 해서 꽃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음악에 재능이 있으신 분들은 공원에 가서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위로를 하려고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공터에서 상자 텃밭을 가져다 놓고 채소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채소를 다 키워서 코로나19 피해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코니에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졌고 야, 나 혼자만 이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응원해 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누가 상을 준다거나 돈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했었겠습니까? 예, 아니죠. 사람들은 다 마음에 짠한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고 또 이렇게 이웃임을 알게 해주는 것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자원봉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설명을 하자면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인류사회를 위하여서 대가 없이 또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여기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습니다. 대가 없이 그리고 자발적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원봉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세 가지 낱말이 있다면은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이에요.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는 행위, 또 사회에 모든 사람한테 이득을 주기 위한 이런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원봉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낱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대가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러한 따뜻한 마음,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는 왜 자원봉사를 할까요? 자원봉사를 하면 나에게 또는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지역사회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사회 문제 굉장히 큰 문제인가? 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있어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하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환경 문제, 요즘에 기후 환경 문제 많이 이야기하죠. 환경 문제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해가 나고 산불이 나고 그다음에 뭐 축대가 무너지고 하는 재난 재해의 상황들도 많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것들을 우리 이웃들이 같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훨씬 더 쉽고 빠르고 그리고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원봉사를 통해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도 하고 또 미리 예방도 합니다. 그리고 해결도 하고요. 또 좋은 개선 방안이 있으면은 그것을 건의하기도 하고, 뭐 우리는 학생들이니까 학교에 건의를 하기도 하고, 또는 동사무소라든지 주민센터 이런 국가에 건의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사회적 신뢰 회복이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만 알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사진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서로 기쁘고 즐겁고 보람도 느끼고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나만 혼자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나의 이웃이 나를 또 도와주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더욱더 힘이 나죠. 또 그분들이 다시 또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래서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연속해서 생겨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그것이 연결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또 일손 도움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일손이 필요한 것이 무척 많습니다. 그 재난재해 때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면은 정말 사람 손이 너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가 돕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농촌에 가면은 한여름 봄에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이 가서 한꺼번에 일을 하면은 한 명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할 때 더 효과적이고 또 아주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함께하는 자원봉사는 사회 문제도 해결도 하고 사회적인 신뢰도 회복을 하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정말 일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굉장히 영역이 넓습니다. 환경자원봉사도 있고요. 또 예술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은 아까 그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마술이나 이런 자기의 재능을 펼침으로써 또 함께 즐거운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문화예술 봉사도 있고요. 일손 돕기도 있고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일도 있고 또 교육자원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워서 공부하는데 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요. 또 해외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교육봉사 활동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또 교통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죠.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이 또 등하교 때 녹색 어머니회라고 해서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것 이것도 또 교통자원봉사 활동이시죠. 그리고 모금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저희가 또 이렇게 돈도 모금을 하죠.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일 때에 직접 가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성금을 보내기도 하고 물건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보건의료 봉사를 합니다. 병원에 가서 안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에 가서 또 이런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환경자원봉사 영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환경자원봉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봉사 활동은 크게 환경 정화를 하는 일하고 환경 보존을 하는 일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환경 정화하는 일은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은 굉장히 쓰레기가 많죠.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쓰레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
그 쓰레기통에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종이컵 같은 게 쌓여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쓰레기 줍기도 하고요. 하천 정화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벽에 낙서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는 경우 동네가 골목길이 굉장히 지저분해서 그것을 지우고 또 예쁘게 벽화로 장식을 하면서 골목을 아주 환하게 만드는 그런 자원봉사도 하기도 합니다. 또 환경 보존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화단을 가꾸고 가로수도 가꾸는 일을 합니다. 어디를 가다 보면은 공터가 있는데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죠. 한 사람, 두 사람 쓰레기를 버리니까 너도 나도 쓰레기를 버려서 거기가 쓰레기 더미가 되고 여름에는 모기도 생기고 파리도 들끓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 그것을 싹 치워내고 예쁜 꽃을 심으면 아주 조그마한 화단이 되고 그러면은 어느 누가 그렇게 예쁜 화단에다가 쓰레기를 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조그만 그런 화단도 골목길에 만들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신청을 한 그 에코플러스 가족자원봉사단한테 많이 관계되는 건데 공원 또 그리고 국립공원에 봉사를 저희가 합니다. 외래 식물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유충을 제거하기도 해요. 여름에 이제 벌레가 생기면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성충으로 크기 전에 유충도 제거하고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산불 방지 또 나무를 심는 신목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또 등산을 하면서 버리고 간 쓰레기를 주워서 또 계곡을 또 깨끗하게 유지하기도 하고요. 관람객을 안내하기도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활동을 또 소개받으니까 어떠세요?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예, 여러분들이 하는 이 활동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환경을 더욱더 깨끗이 하고 이 환경 공원을 아주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좋은 활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때 지켜야 될 기본 약속들이 있어요. 이 약속은 우리가 함께 일을 하는 것이라서 꼭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먼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봉사활동을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그룹으로 여러 사람이 활동을 하는데 자, 이번 주 일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합시다 라고 정했는데 시간에 가질 않아요. 또 나는 그런 일을 못하겠어요 하면은 그 일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해야만 하고 정해진 그런 일을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속은 꼭 지킵니다. 그리고 맡은 일에 제가 우리 가족은 이 지역에 잡초를 뽑는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같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봉사를 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일을 하는 그 협력의 의미가 더욱더 강해지죠. 그리고 배우려는 자세와 공감의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 거 쓰레기 이런 거 나는 줍지 않을래요. 뭐 공원에 와서 좀 더 다른 일은 없나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배우려는 자세. 그리고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니까 죽는 사람들이 더 힘들구나. 그러면은 또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뭐 동물들을 돌보는 것들을 또 하게 될 때 동물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공감의 마음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는 혼자서 하는 봉사활동도 있지만 함께하는 봉사활동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함께하는 봉사자들끼리 서로 협력을 하고 존중을 하고 그리고 함께 아주 화목하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알맞는 편한 옷차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산에 우리가 올라가서 나무를 잡초를 뽑고 가지들 잔가지를 정리하는 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쁜 옷을 입고 오거나 삼선 슬리퍼를 신고 오면은 봉사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예쁜 옷이 다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발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알맞는 그런 옷차림 그리고 뭐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갑자기 봉사활동을 하는데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또 정말 급하게 해결해야 될 일도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죠. 그럴 때 슬며시 빠지거나 또 옆에서 끙끙끙 속으로 나는 너무 힘든데 고통을 당하면서 혼자 있지 마시고 이럴 때는 우리 자원봉사 관리자들, 그 관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프니까 좀 쉬자. 또는 이번에는 너무 바쁘니까 이번에는 쉬고 다음번에 옵시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조정을 하면은 우리가 모두들 다 편안한 자원봉사를 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약속 여러분 할 수 있으시죠? 예,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번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원봉사할 때는 저희가 학교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학교, 학원, 그리고 집 이렇게 세 축으로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어떤 이웃이 있는지, 어떤 장소가 있는지, 기관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우리 지역사회를 이해하는 것도 됩니다. 여기에 가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산이 있었네. 또는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숨은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식물에 관심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또는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서 어떤 일을 할 때 참 그 의견을 잘 수렴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요. 나한테 발견되어지는 리더십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힘들 때 아주 재미난 말로 사람들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드는 나한테 이렇게 아주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유머가 있는 재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몰랐었던 재능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를 통해서요, 진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들의 그 자원봉사 활동 사례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그 초등학교 동생들 방과후 학교 수업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이렇게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가리키는 걸 잘하는지를 그때 알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사가 되는 것을 결심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는 환경자원봉사를 하다가 이분이 원래는 토목 공학과에 있는 학생이었는데 환경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전공을 바꾼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재능도 발견하고 자기의 전공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해결했을 때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에코플러스 가족자원봉사단처럼 여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또 활동을 하면서 다른 친구도 사귈 수가 있고 어른들을 만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은 그 관계들을 넓힐 수가 있고 또 함께 일을 하다 보니 협동심도 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 해결력을 또 늘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력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라고 했을 때 그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지금은 학교의 상황도 아니고 또 우리가 늘 있는 집안의 상황도 아니고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의 공간을 자원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는 가족자원봉사로 어른들도 가고 아이들도 갑니다. 그 안에는 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지식도 넓히고 경험도 넓히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성장해 가고 좀 더 또 행복감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아주 자신감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기후 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작년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요, 여름에 장마가 54일간이나 지속됐습니다. 보통은 그보다 훨씬 짧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건데, 54일이면 한 달이 넘게 장마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이거는 장마가 아니라 기후 위기입니다. 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북극곰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터이고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불이 해마다 나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또 중국의 샨사댐도 홍수로 인해서 이 물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면서 이 댐이 붕괴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아주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그리고 호주에 산불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무려 6개월간이나 이 산불이 지속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뭐 약품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해가면서 불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불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도 보듯이 이 호주의 이 캥거루가 화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6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고 이렇게 불에 타는 것은 이 지구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설명하기를 왜 이렇게 지구가 더워질까라고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구가 자꾸 더워지는 것은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씁니다. 원래 여러분 이 해가 지구상에 이렇게 도달을 하면은요, 지구를 따뜻하게 데피고 많은 열들이 사실은 우주 바깥으로 다 방출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들어오고 방출되고 들어오고 방출되고 이러는 역할을 해야지 지구가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는데요.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됐어요. 그 이유는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이 대기 중에 가득 차 있어서 이 태양열이 우주 바깥으로 방출되는 것을 못 나가게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온실가스는 이 지구의 복사열을 꽉 붙들고 놔주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 온실가스가 점점 더 쌓이면서 지구의 온도가 점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지구가 더워지면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해서 1도가 올라갔을 때에는 2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3도가 올라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쭉 한번 해봤어요. 근데 1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세계에 많은 30만 명이 말라리아에 걸리고 영양 부족이 있고 뭐 생물이 10% 정도 멸종을 한다. 2도가 상승했을 경우에는 열대 지역의 농산물이 아주 급격히 감소를 한다. 해마다 해안 주변에 1000명 정도가 홍수 피해를 입는다. 3도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남부 유럽에 아주 심각한 가뭄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을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구는 몇 도 정도 올라가면은 지금의 지구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2도일까요? 3도일까요? 우리 지구는 몇 도 정도 올라갔을 때 견딜 수 있을까요? 예. 이게 1도 하면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지난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우리 지구는 1도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1.5도, 여기 2도는 안 됩니다. 1.5도 정도까지만 올라가야지 그 이상 올라가면은 지구는 다시 우리가 알던 지구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요. 지구를 지키는 1.5도, 1.5도 이상 올라가면은 우리 지구는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지구는 1도가 벌써 이미 올라가져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도. 이 0.5도 이상 올라가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0.5도를 더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탄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 CO2라고 하는 이 이산화탄소인데요. 이 이산화탄소는 석유나 석탄이나 가스 이런 것을 쓸 때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을 좀 더 시원하게 하려면 또는 덥게 하려면 자동차를 타려면 또는 음식을 하려면 그 모든 것에 석유, 석탄, 가스 이런 것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인 거죠.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석유, 석탄, 가스인데 이런 것을 쓰면 쓸수록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발생하고 이 탄소들은 지구를 덮이는 역할, 온난화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줄이는 것, 온실가스, 이산화탄소, 탄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행동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부에서도 온실가스 한 사람이 1톤을 줄이도록 합시다. 이런 운동도 벌여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또 자전거를 타도록 합시다. 탄소를 줄이는 의미에서요.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들을 이런 함께 하자고 하는 운동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이 에코플러스 가족 봉사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탄소 줄이기 운동을 우리가 함께 실천을 한번 해보자. 이것을 오늘 같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탄소를 줄이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요. 전기 에너지도 줄여야 되고요. 가장 먼저. 그리고 그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경우. 여러분, 플라스틱은 우리가 석유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도 줄여야 되고 또 뭐 쓰레기도 줄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플라스틱 줄이기, 플라스틱과 비닐 사용 줄이기, 그리고 쓰레기를 줄이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 플라스틱은요, 이것을 태울 때 유해 오염 물질을 내뿜기도 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기도 해요. 햇빛에 가만히 놔두면은 이것이 분해되면서 온실가스를 방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은 아주 잘게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서 결국은 바다에 갔을 때 이것이 물고기가 먹이로 알고 먹고 그리고 그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가는 것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굉장히 많은 이 비닐봉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닐봉투는요, 한국인이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비닐봉지, 생수 페트병, 플라스틱 컵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날이 더워지면은 우리가 찬물이 먹고 싶어서 길 가면서 플라스틱 컵에 차가운 음료들을 먹고 마시고 이것을 그냥 아무데나 버리면 이 플라스틱 컵이 굉장히 많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플라스틱 컵을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사진을 또 몇 장 여러분들과 함께 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물가에 사는 새들을 해보았어요.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또 이렇게 있었고요.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봉지, 비닐봉지들을 이 거북이를, 물속에 있는 거북이들이 이것이 먹이구나 하고 먹어요. 그래서 이것이 목에 걸리기도 하고 속에 들어가서 장기를 꼭 묶어두기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신문기사에 보면은요, 고래가 한 마리 잡혔는데 이 뱃속을 열어보니까 이 안에 엄청난 쓰레기, 플라스틱 쓰레기가 40kg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쓰는 쓰레기지만 이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은 이렇게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을 죽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은 폐기물로서 바다로 떠갑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이것을 또 재활용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강을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다에 무단 투기를 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 플라스틱들이 이렇게 해류에 따라서 돌아다녀요. 전 세계를.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바다에 이렇게 플라스틱이 마치 섬처럼 이렇게 떠다닌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들은 이 바다 생물들을 죽이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그 잘게 부서져서 그 몸속에 다 들어가고 우리가 이 안에서 사는 물고기들을 먹게 되는 거죠. 참치도 먹고 고등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고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가 다시 먹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생활 폐기물이 썩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예요.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것, 우유팩, 담배 필터, 나무젓가락, 여러분 많이 김밥 먹을 때 쓰는 나무젓가락 이것이 썩는데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종이 2년에서 5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20년 이상 썩는데 2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칫솔, 보통 플라스틱 칫솔을 많이 쓰잖아요. 이게 썩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플라스틱 병, 우리가 생수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플라스틱 컵, 그 병에 있는 거, 이거 500년 걸린다고 해요. 플라스틱 용기, 우리 반찬 같은 거 플라스틱 용기에 굉장히 많이 담아두죠.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플라스틱 백, 비닐봉지, 이것도 또한 500년 걸리고요. 스티로폼, 물건들을 아주 깨지지 않게 잘 운반할 수 있는 플라스틱 스티로폼도 500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갑자기 우리가 사람이 오래 살면은 100년인데 이게 500년이 걸리면은 정말 이 5대나 넘게 이 물건들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편하게 쓰고 막 버리면은 아마 썩지도 않고 지구에 가득 쌓여서 지구가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 동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구를 더 이상 이렇게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로 웨이스트 운동을 한번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로 웨이스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로라고 하는 것은 0이라는 거잖아요. 웨이스트라는 것은 낭비하는 거, 뭐 쓰레기 이런 거라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운동을 한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제로 웨이스트 실천가인 비 존슨이라는 사람이 쓰레기를 줄이는 5개의 R이라는 거를 했어요. 거절하기, 줄이기, 재사용하기, 재활용하기, 그리고 이것도 다 안 되는 거는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서 없어지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절하기 하면은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저는 요즘에 그 비닐봉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비닐봉지에 얼른 넣어줄 때 아니요 비닐봉지 말은 주지 마시고요 그냥 물건만 주세요. 그래서 이 물건을 그냥 들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공책 사고 참고서 사러 우리가 서점에 가는데 그 참고서 하나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주죠. 그러는데 그럴 때 아저씨 비닐봉지는 주지 마세요. 책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는 장바구니를 가져가면서 자기 장바구니에 넣어가지고 오면은 우리가 비닐 하나를 거절하는 것이고 줄이게 되는 것이죠. 또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너무나 찬 음료가 먹고 싶은데 그것을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목이 마르고 힘든데 그럴 때 종이컵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컵을 쓰느니 우리가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서 종이컵 하나를 줄이는 겁니다. 플라스틱 컵을 하나 줄이는 겁니다. 또 그리고 생수 같은 거 또 우리가 이 생수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여기도 있지만 이렇게 이 생수를 다 이렇게 플라스틱 병에 500ml, 300ml, 1000ml 이런 걸 마시면 이 생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줄이는 방법. 또 아니면 재사용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아이스팩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물건을 배달시킬 때. 그럴 때 이것을 다시 사용하거나 돌려주거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요. 재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를 줄이는 5가지 이 행동을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웨이스트의 일상 행동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제가 이렇게 체크를 네모 박스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뭘 지키고 있지? 나는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지? 한번 하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바구니 또는 에코백을 가지고 다니세요? 예, 비닐봉지를 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가방 속에 늘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싶어요. 또 일회용 컵을 안 쓰기 위해서는 텀블러를 또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싶어요. 늘 이 안에 내가 먹을 음료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름에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오면은 그 찬 음료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서 먹게 되죠. 그런데 이 플라스틱 빨대도 여러분 하나 두 개 쓰다 보면은 그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지 않기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종이로 만든 거거든요. 종이 빨대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스테인리스로 만든 빨대 또는 유리로 만든 빨대를 팔기도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기,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가 배달 음식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나무젓가락 또 플라스틱 수저를 이거를 주문할 때 우리가 배달 음식을 먹을 때 많은 엄마들이 또는 우리 시키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조금 죄책감을 느껴요. 이렇게 많은 스티로폼을 써도 되나? 이렇게 많은 플라스틱 그 접시에다가 이렇게 담아도 되나? 이런 마음 여러분 드시죠? 저도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 주문할 때 아예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수저는 안 주셔도 돼요. 가져오지 마세요. 또 무슨 소스는 저희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안 쓰고 절약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는 티슈, 그다음에 물휴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씁니다. 너무너무 편리하죠. 예전 같으면은 우리가 뭐 손수건도 쓰고 걸레도 쓰고 했는데 생활이 우리가 편리함을 찾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뭐 무슨 더러운 것이 있으면은 종이휴지 툭 뽑아가지고 탁 닦고 물휴지로 싹 식탁도 닦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많은 우리가 자원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휴지 안에는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 휴지를 물에 적셔서 파는 건데 조금만 닦으면 구멍 나고 다 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물휴지가 굉장히 튼튼해요. 많은 것을 닦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 것은 그 안에 바로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슈와 물휴지 사용을 줄이는 것 대신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올여름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양치할 때는 양치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수할 때도 물을 틀어놓고 그냥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컵에 받아서 하면은 훨씬 물을 절약할 수가 있고 물을 만들고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쓰는 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은 자원도 낭비가 되고 그 음식물에 들어가는 재료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탄소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은 딱 먹을 만큼만 만든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생수병들이 우리가 생수를 이런 이 플라스틱에 담아 먹으면서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이 생겨요. 이 사진 세계일보에 난 것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 병 이렇게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할 수도 있지만은 이것을 아예 처음부터 쓰지 않을 때보다는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정수기를 사용한다거나 물을 끓여 먹는 것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이스팩 같은 경우도 깨끗이 씻어서 필요한 것에 기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 올 때 여러분
실내에 들어갈 때 이 우산을 비닐 커버에 쓱 집어넣어서 가져가죠. 그리고 여러분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그 비닐 쓱 빼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리고 저희는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버린 그 우산 비닐 커버는 어떻게 하죠? 물도 담겨져서 그대로 쓰레기통에 가면은 그것을 태우느라고 얼마나 많은 유해가스가 나오겠으며 얼마나 많은 또 탄소가 배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비 올 때 비닐 우산 커버를 사용하지 않기, 세탁소에서 비닐 커버 안 받기, 이런 운동도 한번 시작을 해보고 용감하게 이런 것을 실천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쓸만한 물건은요, 재활용을 위해서 아름다운 가게나 재활용 가게에 기증을 해보면 어떠세요? 그냥 버리는 것은 그것이 버려지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키가 크면서 몸집이 커지면서 아깝고 참 예쁜데 작아져서 못 입는 거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못 쓰는 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가게나 재활용 가게에다가 기증을 하면 또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다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사이클링 한다는 거예요. 다시 재활용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이 생활화가 되면은 우리는 보다 적은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적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줄이게 되고 탄소를 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줄여나가면은 지구를 덮게 하는 그 탄소가스를 조금이라도 줄이는데 우리가 함께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낫페이스라고 하는 데서 받아온 사진이에요. 이게 좀 크게 해서 엄청나 보이는데요.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배달 음식도 많이 늘고 여러 가지 뭐 택배도 늘어나면서 엄청난 쓰레기가 그 전해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쓰레기들 또 이것이 다 매립이 됐을 때 또 오염수도 나오고요. 태울 때 굉장히 많은 탄소가 나옵니다. 이런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생활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을 합시다. 여러분 이 소녀를 한번 보셨나요? TV에서 많이 봤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청소년이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학생인데요. 18살입니다. 환경활동가예요. 그래서 세계 여러 정상들을 만나고 유엔에서도 연설을 하면서 기후변화를 막아주십시오 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후에 대한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어른들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래 세대를 살 우리 청소년들에게 더 정말로 위협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환경은 점점 조금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떠한 지구 환경을 만드느냐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후운동에 동참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런데요, 참 고맙게도 이 나무가요, 탄소를 해결하는 해결사라고 해요. 다 모든 것이 우리가 사람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오히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먹이로서 흡수를 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림과학원의 자료를 보면은요, 축구장 하나 넓이에 이렇게 나무 30년 된 소나무가 가득 있으면은 이것이 자동차 4대나 5대 정도가 내뿜는 탄소를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들이 이 탄소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 나무가 참 고마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코플러스 가족자원봉사 역할을 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역할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산에 가서 또 공원에 가서 나무를 가꾸고 공원을 가꾸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자원봉사로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 나무가 잘 자라서 더 많은 탄소를 흡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무도 심고 가꾸고 보살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이 나무가 얼마나 고마우냐면요. 이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기도 하고, 우리가 봄철에 미세먼지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미세먼지를 흡수를 하기도 한다 그래요. 가지에 이렇게 흡수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제 굉장히 태양볕이 뜨거울 때 그것을 가려주는 역할도 하고, 미세먼지를 농도를 낮추는 역할도 하고, 사람들한테 편하게 쉴 수 있는, 쉼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참 고맙고, 더군다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산, 그리고 산림, 국립공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마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에 그 은평구에서 그 대벌레라고 하는 굉장히 큰 벌레들이 많이 서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것을 이제 다 제거하는 작업들을 또 이 국가에서 했었는데요. 이 산에 벌레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사실은 기후변화 때문이에요. 그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그 곤충들의 알들이 다 그 추위에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봄에 새로 이 알들이 생기면 그것이 깨어나야지만 적절하게 이게 맞춰지는데 작년 겨울에 춥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죽지 않고 이 애벌레들의 알들이 계속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벌레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을 가꾸고 나무를 키우고 하는 것이 기후변화하고 정말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후가 변화하고 자꾸 더워지면 우리가 알던 그 정말 좋은 자연이 아니라 우리한테 혐오감을 주는 그런 곤충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나무도 제대로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아주 일상적으로 실천을 하고 나무를 가꾸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환경부에 이런 그 지구의 초상 여러 가지가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생물학자죠. 이분은 코로나19 환경과 동물을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아서 발생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독일의 이 총리께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후변화와 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툰베리는 우리 이 젊은 세대는 기후변화를 위해서 이 어른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미국 주지사인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여러분들이 이 기후변화가 믿기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로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많이 이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산불이 계속해서 많이 타고 있는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이분은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 몸은 일주일에 2,000개의 플라스틱 조각을 먹는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새에 미세 플라스틱이 물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옷, 섬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운동, 제로 웨이스트 운동, 플라스틱을 덜 쓰는 운동, 전기를 아끼는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지만 될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강의는 마쳤고요. 에코플러스 가족자원봉사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자원봉사 활동이 더욱더 재미있고 흥미있고 보람있고 많은 것을 배우는 그런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